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동료 의원에게 의사봉을 휘두른 의원에 업무 추진비로 개인 혈압약을 구입한 의장에 최근 한 기초의회는 구청과의 힘겨루기로 의회 기능이 마비된 상황입니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구의회에서는 잡음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서울 구의회들의 이런저런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3월 7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중구청이 최근 중구의회에 대해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자 중구의회가 일방적 인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 용산구의회 의장이 업무 추진비로 개인 혈압약을 구입한 것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의회는 회수 조치에 들어갑니다. 일조권과 중금속 검출로 논란이 된 영등포 교정시설 부지에 이번엔 기계금속 스마트 앵커 시설이 조성된다는 소식에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양대학교 인근에 반가 원룸이 조성됐습니다. 성동구와 LH, 한양대와 원룸 사업자가 함께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며 상생에 나섰습니다. 중구청은 지난달 말 중구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대폭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의회에서는 갑작스럽게 단행된 일방적인 인사라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첫 소식 지혁배 기자입니다. 중구는 지난달 27일 구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사무과장과 전문위원, 속기사 등 최근에 배치받은 인원을 제외하고 전체 25명 가운데 16명이 다른 부서로 전출됐습니다. 의회 사무국 의정팀과 의사팀, 홍보팀 팀장과 직원, 기능직 직원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모두 바뀐 겁니다. 구청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구청장에게 있지만 대부분 의회 직원 인사의 경우 의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게 관례입니다. 중구의회는 의회를 무시한 일방적인 인사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독립기관 아닙니까 의회가? 그런데 이거 뭐 하는 짓인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50 시대도 아니고 전체 다 해버렸으니까 누구한테 배울 사람도 없고 또 인계인수를 해주지 않으니까 지금 무엇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하루아침에 부서를 옮기게 된 직원들도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인수인계 과정 없이 실무부서 전체의 인원이 바뀌다 보니 사실상 업무 파악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사 발령 당일 긴급 의원총회를 연 의원들은 법원에 인사이동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던 임시회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인사 발령을 결재한 서양호 구청장은 지난 4일부터 열흘간 미국 뉴욕과 워싱턴으로 도시재생 관련 시설 시찰을 이유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실무 직원들의 대폭 인사로 중구의회는 당장에 의회 기능이 마비됐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중구청과 중구의회의 갈등이 커질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중구의회 조영훈 의장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28일자로 의회 사무국 직원 대부분이 물갈이 됐습니다. 60%가 넘는 인원이 인사이동된 건데 의회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까 우려됩니다.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예, 먼저 의회 과정이 어떻게 되었던 이런 것이 초래된 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수십 년 전에 있었던 50이 새로 부활된 것 같아서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60%가 물갈이가 됐다는 표현은 저로서는 인정 못하고요. 예. 거의 다입니다. 구청장이 저희 동의를 받아서 임명할 수 있는 직원이 18명 정도 되는데 예. 그 18명 전체가 됐고 그중에 3명은 구청장이 임명 전혀 할 수 없는 사람도 지금 임명이 되었습니다. 예. 한 3분의 2가 바뀌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까 궁금한데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의회가?
여기 떠난 사람들한테 인계인수도 못하게 하고 예. 또 여기 오신 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그 의회 기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 뭐 10명에서 2명, 3명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옆에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예. 또 업무를 숙지하고 인계인수를 받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것인데 예. 전혀 지금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의회가 마비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자, 물론 이 구청장에게 인사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인사 이동이 의회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중구 전체적으로 있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인사권은 물론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의회 직원들은 의장이 추천을 해야만 인사를 할 수가 있게 법으로 이제 돼 있고요. 예. 지난 1월 1일자에 918명을 발령할 때도 이게 뭐 혁명적으로 발령을 했습니다마는 네. 그때도 저희 사무과장이 임명이 되었는데 저하고 상의 없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근무 못하게 했고요. 네. 그래서 한 15일 지난 후에 청장이 다시 나한테 찾아와서 그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다시 추천을 해달라 그래서 저는 이제 구의원 오래 했으니까 예. 그런 거 알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추천하지 않고 세 사람을 추천했는데 네. 그 중에서 구청장의 인사 원칙에 의해서 임명해라 그래서 한 사람이 와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인사했던 사람은 인사 취소하고 다른 부서로 발령 나서 갔습니다. 예. 의장께서는 지난 1월에도 구청 인사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도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대규모 인사와도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이것은 뭐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보복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 구의원은 그 인사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뭐 같은 여당 입장에서 추천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어디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도 추천할 수 있고 이런데 그 추천을 받아서 청장은 그 임명 안 하면 그만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끝인데 네. 다만 임명이 된 다음에는 인사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의회에서 비판할 수 있고 시정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아주 인사에 대해서는 자기가 뭐 끝까지 자기가 그것은 성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지금 의장께서 지금 보복이라는 단어를 써주셨는데 그런 단어를 사용하신 배경이 있습니까? 예,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1월 28일 날 임시회를 이틀 동안 했는데 그 이틀 동안 할 때 저는 의장은 그 구정 질문도 할 수 없고 상임위원회 활동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사에서 제가 그 청장이 인사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정해라 하는 것을 했는데 이제 그분은 그 인사에는 내가 다 책임인데 왜 인사의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촉발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울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27일 날 28일자로 지난달 이런 불법적인 인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총회를 해서 28일 날 인사금지 가처분하고 본안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올 것이고 또 우리 전국 의장단 협의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단체적으로 하는 전국 의장단 협의회가 있는데 전국 강필구 의장협의회장님하고 제가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건은 그냥 지나가고 뭐 법원에서 무슨 결정이 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전국 의장단 내에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십시오. 이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3기체에 지방분권 하자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지방분권 내 의회 인사권을 독립하자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 판국에 지금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단체장으로서 자격이 없죠.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 저희도 예, 이 중구의 인사이동 감사합니다. 논란 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의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저희들 잘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에 대한 서영호 중구청장의 공식 입장은 이 서구 청장이 미국에서 돌아온 후에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의회 연결해봤습니다. 기초의회의 의장단의 쌈짓돈처럼 쓰이는 업무 추진비 문제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공적인 업무로 사용돼야 할 업무 추진비를 개인 약값으로 사용한 지방의회 의장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적발됐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전 용산구 의장 B씨,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업무 추진비로 개인 혈압약 등을 구입했습니다. 총 16차례, 총 87만 2,580원입니다. 감사원이 서울시 기초의회 업무 추진비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용산구 의회 전 의장인 비모 씨의 이러한 업무 추진비 사용은 문제가 있다며 집행된 업무 추진비를 회수하고 업무 추진비가 집행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8월 청구인 A씨가 제기한 서울 22개 지방의회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용산구의회 사무국은 사적으로 집행된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를 회수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앞서서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보셨습니다. 용산구의회의 부적절한 업무 추진비 사용에 대해 주의가 내려졌지만 도마 위에 올랐던 다른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의장단이 해외로 연수를 떠났는데 이 국내에서 업무 추진비가 사용됐다.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강남구와 노원구, 서대문, 성북, 성동 등 14개 지방의회에 대한 감사 청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업무 추진비는 의장단뿐 아니라 이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도 의정활동 목적으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다른 사례 살펴볼까요? 기초의회 의장단이 행사 중 업무 추진비로 지역 특산품이나 등산복을 구입해서 동료 의원과 직원들에게 선물을 했다면 문제가 될까요? 관악구의회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3회 있었던 일인데 이 역시 감사원은 의원 워크숍이나 체육대회는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직무와 관련된 행사이기 때문에 허용이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의원 가족이나 동료 의원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업무 추진비로 식사를 하는 건 어떨까요? 강남구와 마포구, 서초구의회에 이런 활동에 대한 감사 청구가 있었지만 이 역시 의정활동 목적으로 집행된 것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공휴일이나 명절, 주말에 사용하는 업무 추진비도 의정활동의 연장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업무 추진비를 50만 원 이상 사용했을 때 2번에 나눠 집행하는 것도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앞선 사례들 보니까 업무 추진비 사용이 생각보다 관대하다는 느낌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동안 기초의회 업무 추진비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일 텐데 올바른 의정활동의 일환이라면 또 용처가 개인적이지만 않다면 많은 부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라건대 이 주어진 의정비, 이 정해진 규정 속에서 얼마든지 사용은 하시되 주민들 눈살 찌푸리는 일만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뉴스앤 이슈였습니다. 지역 발전이라는 기대감 속에 고척동 영등포 교정시설 부지 개발이 지난해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전부터 학교 일조권 문제가 불거지고 이어서 해당 부지 토지에서 중금속이 검출돼 논란이 이어지더니 이번에는 스마트 앵커 건립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스마트 앵커 사업은 침체된 서울 도심 제조업 육성을 취지로 현대화된 산업시설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서울 곳곳에 20개소가 들어설 예정인데 구로구에는 기계와 금속 분야 스마트 앵커가 들어섭니다.
건립이 예정된 곳은 현재 개발 중인 영등포 교정시설 이적진의 임대사업시설 부지. 구로구의회 이재만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이 같은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집행부인 구로구에 전달했습니다. 기계금속이라는 업종 특성상 향후 민원 발생과 주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대형 설비 시설들로 인한 소음, 진동, 주변의 초등학교라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인데 빈번한 화물차 이동, 그러한 걸로 생활에 불편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구로구청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산업시설이 들어오는 건 법정 사항으로 건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해당 지역이 중공업 지역인 만큼 주거 외의 산업시설을 법에서 정한 비율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임대산업시설 부지 개발은 법정 사항인 건 맞지만 스마트 앵커 사업을 통해서 기계, 금속 이러한 제조업체를 입주시키는 것은 법정 사항은 아닙니다. 기계, 금속 업체보다는 지식산업센터나 또 우리 구로 스마트 도시화에 맞는 4차 산업 등의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앵커와 관련해 구로구가 아직은 구체적 계획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만 의원은 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성동구 한양대학교는 수도권 타 대학과 비교해 기숙사 수용률은 낮은 편이고 반대로 학교 인근 원룸 월세는 높은 편입니다. 이런 점에 착안해 성동구와 LH공사, 한양대학교와 원룸 건물주가 힘을 합쳤습니다.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5만 원에 반값 원룸을 탄생시킨 겁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외형은 평범한 원룸 건물, 하지만 운영 방식은 일반 원룸과 다릅니다. 이름하여 반값 원룸 상생학사. 상생학사로 전환되기 전 이곳의 임대료는 한양대학교 인근 원룸의 평균인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상생학사 전환 과정에서 건물주와의 협의 끝에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0만 원이 됐고 이 중 LH공사가 보증금 2,900만 원을 성동구와 한양대가 월세 15만 원을 지원하면서 반값 원룸이 탄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곳에 입주한 대학생들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5만 원에 불과합니다. 한양대 기숙사 신축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이 좀 문제가 돼서요. 그래서 고민하게 됐고요. 민관학이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상생 모델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은 곳으로. 이렇게 공급된 반값 원룸은 현재 21개. 입주 학생들은 기숙사보다 싼 가격에 1인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학교와 가까운 거리, 넓은 방 크기 등으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보증금이 되게 저렴해가지고 집에다도 부담이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기숙사보다 싼데 기숙사의 단점도 다 보완이 되는 것 같아요. 일반 원룸을 운영하던 건물주 입장에서도 반길만한 정책입니다. 월세는 줄어들었지만 공공기관과의 거래라 임대료 수입에 안정성이 있고 무엇보다 청년들의 주거 복지를 위한 선행이라는 점이 선뜻 방을 내준 계기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상당히 좋게 공감하고 돈 계산은 제가 계산 안 한 것 같아요. 공부하는 거나 생활면에 불편이 없으면 좋겠고요. 성동구는 반값 원룸 500호 구비를 목표로 하반기 29개를 확보해 올해만 50개의 원룸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입주 대상은 성적과 소득 순위를 기준으로 한양대학교에서 추천하는 학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어제 낮 1시경 강남구 자곡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주택 거실과 안방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거주하던 주민이 불을 피하는 과정에서 다리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택 안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상급식에서 제외됐던 고등학교에도 무상급식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일단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는데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무상급식 첫날 학교를 찾아 배식 봉사에 나섰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12시 점심시간
길게 늘어선 학생들 사이로 배식 도우미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새학기를 맞아 배식 봉사에 나선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뜻깊은 날을 함께하기 위해 학교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무상급식에서 제외됐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처음으로 무상급식이 시작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첫날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 고등학생들 찾아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업 외에 다른 불편함이 없도록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오늘 학생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예. 서울시는 2021년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으로 올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내년엔 2학년 학생들까지 포함한다는 계획.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자치구가 비용을 나눠 부담합니다. 성북구도 고3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위해 5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졸업 1년을 앞두고 무상급식을 시작한 고3 학생들은 부담 없는 한 끼에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성북구는 친환경 쌀급식을 위해 올해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학교 급식에 친환경 쌀을 사용할 경우 일반 쌀과의 차액을 성북구가 지원하고 나선 것. 또 어린이집이나 지역 아동센터에 제공하는 공공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원산지로부터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 쌀은 이제 산지와 직거래를 통해서 이제 일반 쌀에 대한 차액 등을 저희가 이제 각 학교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차액을 지원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친환경 쌀을 먹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북구는 무상급식 확대로 중단됐던 초등학교 제철과일 급식도 올해 안으로 예산을 확보해 다시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희지입니다. 서울의 전셋값마저 뚝 떨어져 10년 만에 최저라고 하죠. 이렇게 오락가락 널뛰기 하는 서울의 부동산 시장과는 달리 기초의회는 늘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번 불거지는 외유성 연수에 내 맘대로 업무 추진비, 선거 때면 자리 싸움 벌이는 여야지만 의정부에 올릴 때면 하나가 됩니다. 오늘 저희 뉴스 절반을 차지한 의회 소식, 좋은 소식으로 더 많이 채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